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생각보다 일찍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합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조기 합의 기대에 불을 지피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61%, S&P 500 지수는 0.62%, 나스닥 지수는 1.05%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후 압박은 없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최대 마녀 사냥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비난한 뒤 부패한 보도가 많다고 언론을 공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74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한 3박 5일 방미 일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방미 기간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북미 협상에서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하고 전쟁 불용과 안전보장, 공동 번영이라는 한반도 평화 3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일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크게 조정받았습니다. 13거래 연속 상승세 이어던 코스피는 어제 2100선 깨고 2070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요. 외국인이 3,5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물론 기관은 어제도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1,300억 원 가까이 매수를 했지만요. 연기금의 포지션 변화가 어제 눈에 띄었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던 기관이 이 연기금이 어제는 500억 원에 미치는 못하는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코스닥 시장도 어제 2% 넘게 빠졌습니다. 헬릭 스미스 이슈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어제 시장 626선까지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에는요.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외압이 사실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일축한 뒤 오히려 중국과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고 시장에 힘을 주는 발언들을 내놓았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어제 비트코인이 급락했었죠. 다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ATM이 급속도로 생기는 등 힘을 받고 있었는데 급락의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연기금이 한 달 내 매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주로 매수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바이오주가 헬릭 스미스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차별화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의 시장 상황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요, 트럼프 탄핵 전국 속에 오늘 시장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녹취록 공개 직전에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낙폭을 좀 확대하기도 했지만요. 녹취록 안에 결정적인 내용이 없다라고 알려지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가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가 상당히 이슈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어저께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를 약세로 몰았던 트럼프발 탄핵 이런 이슈가 좀 잦아들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앞서 잠깐 얘기가 됐지만 녹취록 부분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시기에 그러니까 지난 대선 관련돼서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커넥션 즉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개입했다 이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그런 부분들이 무혐의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녹취록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이것은 별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어떤 안도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먼저 하나씩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3대 지수가 약세 위에 오늘 소폭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물론 몇몇 종목 관련돼서는 어제 급락만큼 다시 한번 반등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이런 큰 이슈가 예상보다 시장에 상당히 둔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 드려보겠고요. 이렇게 시장이 상당히 안도적인 모습을 가게 된 기본적인 계기 가운데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는 중국과 무역 전쟁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지만 어제는 중국과 어떻게 무역 관련돼 상당히 잘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트럼프발 탄핵을 예상보다 좀 희석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잠시 화면을 통해서 미국 3대 지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오늘 새벽 끝난 다우지수 관련돼서는 전체로 30개 종목 관련돼서 21개 종목이 상승 그리고 9개 종목이 약세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가장 그 가운데서 나이키라는 종목들이 예상보다 이번에 실적이 좋게 나온 기대감 속에서 결국 4.16% 급등에 마감됐다 이렇게만 들어보겠습니다. 또한 나스닥 지수 관련돼서도 전체적인 100종목 관련돼서 80개 이상이 상승으로 마감됐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 기본적으로 하락도 많이 있지만 상승폭이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어저께 탄핵 이슈는 어제 하루 그러니까 하루의 어떤 리스크에 마감됐다 이렇게만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시아권 증시를 좀 보실 필요 있는데요. 어저께 기본적으로 아시아권 증시가 예상보다 약세로 마감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아시아권 관련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2.34%의 급락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일본 증시, 홍콩, 대만 전체적으로 아시아권 증시 약세 관련돼서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약세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지난 한국 증시의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슈가 기본적으로 한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 속에서 상당히 약세로 마감됐다 이렇게만 들어보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끝난 시장 예상보다 상승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통상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말씀 들어보겠는데요. 자, 9월달 12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지수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직전에는 134.2 그리고 오늘 나올 때는 125.1이 나왔습니다. 자, 소비자 신뢰지수를 말씀드려보면요. 지금보다 6개월 동안 미국 경기가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것을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데 기본 베이스가 100입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아마 앞으로 6개월 동안 134.2가 될 것입니다 했는데 막상 여러분이 125라는 것은 어쩌면 앞으로 6개월 동안 미국의 어떤 소비자는 지금보다 안 좋을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예상보다 부정적이지만 오늘 3대 지수 상승했다는 걸 보면 트럼프발 탄핵이 시장을 상당히 좀 리스크를 좀 둔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좀 곤두박질 쳤던 국채 금리가 급반등하면서 미국 내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2%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요. 퀄컴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상승했고 엔비디아도 3%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된 우리 시장의 종목들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중국 정부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합의 적극적이지 않아질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여전히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리가 무역 전쟁을 말씀드리기 전에 탄핵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 있는데요. 아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탄핵이나 이런 이슈가 들었습니다면 결국 중국 상대로 협상할 정신이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무역전쟁의 그 앞단에선 탄핵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리뷰를 들어보겠고요. 많은 분들이 뭐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몇몇 페이퍼를 통해 나왔는데 정확하게 좀 간단히 좀 이번 트럼프발 탄핵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런 리스크가 왜 발생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7월 달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정보기관의 내부 고발자의 코멘트인데요. 지난 7월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답니다. 지난 2014년에 어떻게 보면 그 조 바이든, 그러니까 전 부통령이죠. 그러면서 내년에 이번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게 될 조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인데요.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떤 이렇게 전기가스 회사의 어떤 이런 기본적으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보면 버리스마 홀딩스인데 버리스마 홀딩스에 좀 부패 혐의가 있다. 따라서 이런 혐의가 있으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14년 그런 사실을 좀 부패 혐의를 좀 조사해 달라. 여기서부터 초점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의견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국의 대통령이 과거에 러시아 커넥션은 뭐 다른 부분이다 하더라도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지난 2014년에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 그리고 헌터 바이든의 어떤 관련돼서 혐의를 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통해서 조사하게 시키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즉 외부 국가기관을 외부 국가의 어떤 수장을 통해서 결국 내년 대선 후보의 어떤 흠집을 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오늘 발표된 녹취록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 다만 기본적으로 바라본 시각은 녹취록의 내용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내용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바라본 시각이고 반대편에게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결국 원조와 관련돼 가지고 소위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빠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몇몇 트위터를 통해서 각자의 어떤 플레이어들의 반응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자,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련돼서 상당히 나는 자유롭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자기처럼 이렇게 참혹하게 대우받는 대통령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치헌트, 그러니까 이렇게 마녀사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이번에 녹취록 관련돼서 입장을 좀 보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어떤 경쟁자였죠. 힐러리 클린턴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미국의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그 미국을 배반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는 탄핵을 지지한다. 이런 어떤 예상보다 강한 좀 코멘트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낸시 펠로시라는 인물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원의 의장입니다. 하원 의장이면서 민주당 원인데요. 하원 의장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시기가 다 왔다 얘기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여기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액션, 그러니까 어떤 액션이냐면요. 예상보다 어떻게 보면 그 폭력적이고 그리고 헌법을 위배하는 행동을 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런 이유를 통해서 미국 하원들은 기본적으로 탄핵을 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미국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트럼프발 이번 이슈 관련돼서 나는 탄핵을 지지한다 이런 코멘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인물 좀 더 보실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조 바이든이죠. 내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대선 후보이면서 전 부대통령인데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선서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서를 넘어서 개인적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좀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그의 어떤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녹취록이 어떻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이 예상보다 정적인 이슈로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이슈를 좀 제가 좀 간단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같은데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과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넘어갈까 이런 부분들 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 키움 주권의 데이터인데요. 예상보다 키움 주권이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당히 이슈를 좀 잘 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탄핵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런 이슈가 보일 것 같은데요. 지난 시기에 닉슨 워터게이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도청 사건인데 이때는 기본적으로 탄핵을 이슈를 시작했지만 탄핵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닉슨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임을 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닉슨 게이트 이후에 8월 9일에 두 달 동안 다우지수가 약 30% 즉 탄핵이라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닉슨 전 대통령 그런 이슈
지수가 약 30% 급락을 보였다는 것을 강조드린 것 같고요. 자,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직접 벌어졌죠. 다만 탄핵 관련돼서 부결됐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하원은 통과 그리고 상원은 부결 관련돼서 예상보다 미국의 어떤 지수가 급락의 모습을 보이겠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몇몇 플레이어들이 즉 월스트리트전에서 바라본 시각은요. 이번에 트럼프발 대통령 관련돼서 하원을 과연 그 탄핵 관련돼 통과할까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 클린턴의 예를 들자면 월스트리트전에서 바라볼 때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모르겠지만 하원 관련돼서는 탄핵이 통과될 것이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탄핵이 부결될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차 그러니까 지난 1차 관련돼서는 러시아 게이트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난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관련돼서 러시아가 도와줬다. 이런 부분들은 지난 그 밀러 특검 이후에 예상보다 이슈가 무혐의 처리됐기 때문에 트럼프발 1차 탄핵 관련된 이슈는 좀 넘어갔지만 이번에 트럼프발 2차는 예상보다 탄핵이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탄핵이 앞으로 뭐 정리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하원에서 탄핵 관련된 조사가 되고 그것이 선거가 되고 다시 한번 상원으로 넘어가서 조사가 되고 결국 투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로 보면 결국 탄핵까지 갈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이슈 이런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집중하게 된다면 그만큼 탄핵 이후에 미국의 어떤 경제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협상 이런 부분들 예상보다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탄핵발 이슈가 결국 이후에 어떻게 하원에서 과연 통과될지 그런 이슈부터 이제는 미국의 정적인 이슈가 국내 정치를 넘어서 아시아권의 정적인 이슈로 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미국의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계속 나오는 뉴스는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1,000만 원대가 무너졌습니다. 10% 넘게 폭락하면서 우리 시장의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1,000만 원대 조금 회복이 되면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4% 급락세로 시장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왜 이게 폭락이 됐냐? 라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의견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비트코인 증권사 페이퍼를 보니까 딱히 있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딱히 손에 잡히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그동안 급등 급락했다. 그리고 작년 말이죠. 결국 우리가 한국에 몇몇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서 상당히 급락했기 때문에 작년 말 이후에 몇몇 이렇게 어떤 글을 좀 글이나 사진을 보면 결국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모니터가 깨지는 것도 보이고 상당히 그 가상화폐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다시 한번 결국 그 미국의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국내 그 몇몇 그 비트코인 소위 가상화폐 어떤 몇몇 그 비트코인들이 예상보다 급락을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상당히 좀 시장이 뜨겁지만 좀 둔감해졌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전체적인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약 39조 원이 증발됐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39조 원이 우리가 좀 말은 그렇지만 상당히 좀 큰 금액인데 어떻게든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돼서 최근에 어떻게 급등 급락했는지 코인데스크닷컴의 어떤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게 좋겠다. 말씀 드려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이 시각 현재 비트코인이 코인당 8,632.5달러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2019년도 올해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1월달부터 어떻게 보면 7월달까지 상당히 지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코인당 약 3,700달러 그리고 지난 7월달에는 11,000달러 그러니까 단기간에 2배 때로는 3배 정도 어떤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따라서 어저께 이런 어떤 급락의 모습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트코인 관련돼서 급등 급락했기 때문에 어저께 39조 정도의 어떤 급락의 모습에 시장에 상당히 큰 이슈로 작용하기보다도 결국 비트코인이 그만큼 변동성이 클 거야. 그런 어떤 상당히 두 가지 관점으로 이슈가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돼서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 그러니까 IFRS라고 그러죠.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국내 회계 기준이 결국 국내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회계 기준의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IFRS 그러니까 국제회계 기준에서 암호화폐는 화폐나 금융자산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자산 관련돼서 현금 및 등가물 이런 쪽에 나누는데 결국 국제회계 기준을 바라볼 때 이것은 현금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현금이 아닌 것을 거래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와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회계 기준을 바라볼 때는 현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보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결국 은행에서 주식 담보 대출 받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그것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이것이 현금화되지 않다면 상당히 신기루이다. 이런 어떤 국제 회계 기준의 기본적인 좀 판단인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6월 달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6월 달에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아신 것처럼 페이스북이 지난 6월 달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리브가죠. 그 이후에 발표하고 나서 결국 어때요? 페이스북이 다시 한번 추세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결국 그 몇몇 그 의원들이 암호화폐를 우리가 결국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발행하는 것은 글로벌의 리스크가 크다. 그런 코멘트 이후에 결국 지난 준 27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당 12,000에서 단기간에 결국 8,632달러까지 하락했다는 거 보면 결국 앞으로는 비트코인은 현금화가 아닙니다. 즉 현금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의 참여자가 상당히 깊게 보는 것은 아닌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결국 가상화폐 관련돼서 비트코인의 시세가 예상보다 급락했다는 걸 보면 몇몇 코인데스크 지금 보시는 것들이 코인데스크닷컴인데요. 결국 이것은 마진콜 때문에 빠졌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급락했을 때 결국 어떻게 보면 증거금을 더 내라 이런 어떤 의미로서 마진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진콜 때문에 결국 비트코인의 시세가 하락했다는 거 보면 결국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금융위원회 판단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 5월 달입니다. 지난 5월 달의 내용인데요. 이번 5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번 5월 달에 비트코인의 시세가 예상보다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금융위원회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냐면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바라보는 가상화폐는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이런 시그널이 있다는 거 보면 결국 국내에도 이제 비트코인이 결국 급등 급락 관련돼서 정부가 바라본 시각은 비트코인은 위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시그널을 보이겠다는 것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함께 다뤄보고 왔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SK증권여부 PIB센터 이재강 이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오늘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9월도 거의 막바지로 치닫고 있네요. 지난 월요일이 추분이었죠.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똑같다는. 이제 월요일 기점으로 해서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이제 완전히 계절이 바뀌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시장도 이제 9월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뭔가 또 9월 달도 오리무중에 빠진 듯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보다도 멘탈이 중요하다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를 함에 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도 그렇죠. 어떤 기업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본인의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이라든지 그 어떤 확신 이런 것들 정신력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그 정신력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웬만한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투자 전략을 여러분 스스로 찾는데 주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9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투자 전략과 이슈를 말씀드리기 앞서 또 나치판 한마디 하죠.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인의 시로 한번 낭송해 드림으로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종환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시낭송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이 시를 이 아침에 읽어드렸는지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 국내 주시장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그 흔들림에 역으로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순간순간 시세 차익을 모두 여러분 수익을 낸다는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조금만 여유롭게 접근하신다면 남들이 진입한 다음에 나는 두 번째 진입하겠다. 남들이 최고의 수익을 올릴 때 나는 그거보다 조금 한 발 물러나서 2등이나 3등 수익만 올리겠다 생각하신다면 한층 더 투자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높이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여러분만의 투자 전략과 원칙을 세우는 것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이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이 한 달 내 매수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조정받는 장에서도 500억 원 가까이 좀 매수를 해줬는데요. 어떤 종목들 중점적으로 매수했습니까? 네, 참 제가 앞서서도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제 9월 달도 9월 초순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다가 최근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이 흔들리는 주식시장의 흑기사로 완전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연기금이죠. 특히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무려 2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지난 그 8월 21일부터 9월 24일이죠. 어제 그저께까지 무려 3조 114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그런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 투자가들 한 2조 1천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도 1조 1,900억 정도 순매도를 보였는데 연기금, 그렇죠? 흑기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8월 초부터 어제까지 그 데이터를 보면은요. 외국인 연기금에서 5조 원 순매수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완전히 구원투수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최근과 같은 그 국내 정치적인 불안정성 그리고 거시경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연기금의 구원투수는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금이 추가 매수 여력이 한 6조 원 정도 또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오히려 연기금이 급락하고 있는 주가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 또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지난해 말 올 연초에 올해 주식 그 편입 예상 그 전략을 발표를 했죠. 약 18% 정도.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운영하고 있는 자산 중에 18% 정도를 주식 편입하겠다. 그럼 18% 정도가 된다면 앞으로도 한 6조 원 정도 추가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금이 매수한 종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기금이 어떤 종목을 매수냐에 따라서 이 연기금의 정책 전략이 시장을 보는 시각을 우리가 조금 한번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요. 9월 들어서 2조 4,800원을 순매수했는데 현재까지 9월달 들어서만 2조 원 이상, 2조 4천억 이상을 순매수했는데 그 절반 가까이가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정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대표 종목이고요. 시총 1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입김이 국내 주식시장에 3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주인데요. 이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점은 향후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9월달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연중 최고치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 연기금이 매수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올 3분기 들어서 이 D램이라든지 랜드프레시 가격들이 상승하고 있고요. 랜드프레시도 2달 연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확언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죠. 3, 4분기, 4, 4분기를 거치면서 확연히 데이터상으로도 지표상으로도 실적 호전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반도체 관련들이 턴어라운드는 시장의 긍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과 중국의 과연 그 무역 협상이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뭐 이걸 떠나서 그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반도체 업황에도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이 연기금을 포함한 국민연금의 주식 편입 비중 확대 소식 또한 국내 시장 안정화, 투자 심리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관이 이번 한 달 사이에 1조 넘게 매수를 했고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점적으로 매수하면서 우리 시장 이끌었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매도 나타낸 종목들도 있죠. 바로 바이오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바이오주가 헬릭스미스의 악재도 불구하고 차별화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자체는 크게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헬릭스미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분명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전략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이전에 이제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뀌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북풍 한설이 몰아쳤다면 이제는 따뜻한 남동풍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불 가능성이 높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바이오 업체, 참,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을 지난 화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입니다. 테마고요. 왜냐, 이게 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수익을 내기 참 쉬운 업종과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 최바닥에서 산다고 하는 생각만 버린다면, 그리고 최고점에서 판다는 생각만 버린다면 굉장히 쉽습니다. 연속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제가 적극 권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입니다. 그런데 시기,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다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 시기가 더욱 중요하죠. 자, 헬릭스미스, 참.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굉장히 뜨거운 감자, 핵폭탄급의 이슈였죠. 결국 삼상인상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패라고 합니다. 과연 그 어처구니가 없는 실패였는지는 뭐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김선영 대표가 어제도 기관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했고요. 오늘도 일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삼상 임상 실패로 인한 그 여파는 다소간 이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거 신라젠이라든지 티슈진 사태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이번 헬릭스미스 사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 신라젠 사태만 하더라도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번 헬릭스미스 사태는 헬릭스미스가 이틀 연속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시총 2위에서 어제까지 시총 9위입니다. 오늘 빠진다면 그 10위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헬릭스미스에 국한된 일부 종목군들만 조정을 받았을 뿐 나머지 종목군들은 이렇다 할 변동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일부 종목 같은 경우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리버리라든지 올릭스 같은 종목은 오히려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자, 그 이유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맞을 만큼 맞았다는 겁니다. 이미 제약과 바이오 업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종이 그렇습니다만 엄청난 장기 조정을 받음으로써 악재가 더 이상 이제 크게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웬만한 내후외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국내 제약과 바이오 업체에도 갖춰진 것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상승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지만, 그러나 최소한 덩달아 동반 하락하는 모습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만 마무리된다면 이제 그것이 10월이 될지 11월이 될지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만간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악재로 인해서 발표된 기업들 굳이 여러분 눈여겨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종목은 매도, 교체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만 덩달아 하락했던 종목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제약과 바이오 업체들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만 나타난다면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과 테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전체적인 좀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어제
국내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새벽까지 뉴욕 증시는 또 강한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급락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고위급 협상이 다음 달 초에 있을 예정인데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끝난 여러분 이 서울경제TV 앞에서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아시겠지만 외신 기자를 통해서라든지 여기 우리 서울경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이 적어진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탄핵이 가결된다 하더라도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 그 입지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역대 이번에 탄핵이 4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도 탄핵이 결정된 건 한 번도 없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탄핵될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어필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희박할 가능성이 없다.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히려 미국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도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어제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어제의 하락에서 벗어나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는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도 어제 국내 코스피 시장은 1%, 코스닥 지금 무려 2% 이상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종목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할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도 제가 이 장은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어제 21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하면서 2073포인트로 2070포인트대까지 주저앉았습니다만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2030포인트가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 장은 상승 기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내일이 금요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월말입니다. 월말이라면 뭐가 있죠? 윈도우 드레싱이 있죠.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축소됐습니다만 최근과 같은 악재당 속에서 이번에 많은 투자자들이 DLF 급락 소식으로 인해서 이미 깡통 계좌가 나타남에 따라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펀드 매니저든지 거액 자금을 운영하는 매니저들은 월말 수익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저는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10월 달 이후로 늦춰 잡아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과 내일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기 앞서 체크 포인트 짚고 가야겠죠. 첫 번째 보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지 외국인 투자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원달러 환율 동향입니다. 원달러 환율 동향으로 인해서 국내 재정 상태, 정치 상태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죠. 어제 원달러 환율 동향이 3원 10전 상승을 했어요. 1198원 80전, 1200원 선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환율 시장의 상승은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변동폭은 3원밖에 되지 않아서 변동성은 줄어들었습니다만 너무 높습니다. 환율 시장의 안정화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면서 매매 전략, 템포 전략,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매수 템포,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매도 템포, 시기 조율하시는 지표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중 무역 협상. 계속 체크해 주셔야죠. 미국 시장에서도 이 미국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급등락을 합니다. 아마 다음 달 초에 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스몰 딜이라도 나타난다면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나타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의 모멘텀을 마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예정은 한 10월 10일이나 11일경에 고위급 회담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고위급 회담 계속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앞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국도 정치적인 소용들이 휩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외압받은 적 없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문제 우리나라도 과거 역대 대통령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큰 소용돌이를 겪었습니다. 미국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 탄핵
계속해서 주시해야 될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하나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연설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도 마무리됐죠. 이제 귀국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도착하셨는지 아니면 오고 계신 중인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한국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으로 해서 이제 어떤 가치적인 효과가 나오는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북핵 문제죠. 그리고 대북 경협 관련주들 경협 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금주는 아닙니다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월 1일 중국의 70주년 건국 기념일입니다. 대대적인 열병식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보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참 어느 정도 혼돈 양상을 중국에서 겪고 있는데 홍콩 상태를 포함해서 과연 시진핑 주석이 중국 70주년 건국 기념일을 통해서 어떤 액션, 어떤 경기 활성화 대책,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 이것 또한 중요한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꼭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오늘장도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조정을 받는다면 매수 전략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돼지 열병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한강을 넘어서 내려왔다고 하죠. 강화에서 또 돼지 열병 확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따른 수혜주들, 테마주들 아마 같이 한번 단기적으로 관심 있는 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남북 경협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 뉴스에 따라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물론 이 돼지 열병에 관련해서는 이번 상승 기회를 위해서 대주주들이 대거 매도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죠. 따라서 그런 것들이 한번 같이 체크하시면서 단기 매매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은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제가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런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분들 너무 눈여겨보시지 마라. 사실 개인 투자가들이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로 여러분 눈에 보일 정도면은 이거 수익 내기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모해 두셨다가 일주일 후, 열흘 후에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포트에 담아야 되는지 앞서 연기금이 국내 대표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보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앞서서도 그렇죠. 이번 장은 업종 대표주들이 주도하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피 시장이 주도한다는 얘기는 업종 대표주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 예전에는 반도체라든지 5G라든지 전기차에 국한됐는데 이제는 조선, 철강, 화학, 건설 다방면에 걸쳐서 그리고 지주사를 포함한 저포, 자산, 고가주들 있죠. 이런 종목군들도 역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도 투자자분들께서 업종 대표주 중심으로 해서 주식을 좀 모아간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주말 앞둔 시점에서는 매도 물량이 강하게 출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렸다가 여러분이 잘 좋아하시는 받쳐놓고 매수한다는 그리고 쪼개서 매수한다는 이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 기조가 꺾이기 전까지는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으로 임해 주신다면 그렇죠? 여러분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한층 더 쉬울 것이고요. 앞에 모두에 제가 도종환님의 시를 언급해 드린 것처럼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울 때 한 발 좀 뒤로 물러나서 숨 한 번 쉬고요. 요즘 가을 하루는 너무 좋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도 한번 가까운 근교 산책이라도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세먼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으로 접근하신다면 멘탈이 강해진 것이고 멘탈이 강해진다면 주식 투자 수익률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 때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더 올바른 투자 수익을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여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조모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일아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가벼운 겉옷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20도를 밑돌며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소 덥기까지 하겠는데요. 서울과 광주는 27도, 대구는 26도가 되겠습니다. 반면 강릉은 24도로 선선하겠는데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올 텐데요. 이 비는 내일 경상도와 제주, 전라도로 확대되겠고요. 모레는 충청 이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고요. 당분간에도 한낮에는 다소 덥고 아침 저녁에는 쌀쌀한 일교차가 큰 날들이 계속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전 26도로 선선하거나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속초와 강릉 24도, 울진 25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구름 많겠지만 제주도는 점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 27도, 대구 26도로 다소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상으로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사이 제주 전해상과 남해상, 동해 남부해상으로 돌풍과 벼락이 치는 곳이 있어 일기예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